김해 신공항 추진안이 총리실 검증 11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래 수요를 감당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검증위의 검증은 크게 4개 분야에서 진행됐는데 주요 쟁점 내용마다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검증위에서 내놓은 결과들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부산시는 검증위의 발표 이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관문공항과 관련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17일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610명으로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김해 신공항 추진안이 총리실 검증 11개월 만에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사실상 미래 수요를 감당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끌어왔던 김해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해 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나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하여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이 활주로와 서비스 수준, 여객 수요 처리 분야에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은 가능하지만 미래적 측면에서 확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해공항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서 있어 더 이상 공항을 넓힐 부지가 없다는 겁니다. 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소음 피해와 환경 파괴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이번 검증위의 결정에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될 활주로 앞 경운산과 이모산 등 산 3개를 깎아내야 하는데 해당 지자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깎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을 반대해온 부산시의 동의를 받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최종 결정됐던 김해 신공항 확장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사업으로 검토되며 무려 14년을 이어온 신공항 이슈. 수차례의 경쟁과 갈등, 논란을 거쳐 시작된 총리실의 김해 신공항 계획 검증은 11개월 만에 계획 백지화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이번 검증위의 검증은 크게 4개 분야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주요 쟁점 내용마다 미흡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된 쟁점에 대해 검증위에서 내놓은 결과를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사업을 둘러싼 안전 부분의 주요 쟁점은 장애물 절지 부분이었습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항공기가 오봉산, 이모산, 경오산 등 장애물과 부딪힐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김해 신공항 추진을 위해서는 산을 깎아야 한다는 것인데 4년 전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일 법제처에서는 예외적으로 장애물을 방치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설 운영과 수요 분야 쟁점은 김해 신공항의 확장성 부분입니다. 검증위는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에 미래 불확실성을 감안한 데이터가 빠져 있고 여객 수요 증가 등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김해 신공항의 입지 여건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미래 수요를 감안하면 항공기 유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 역시 기존의 김해 신공항 계획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음 분야의 쟁점은 2023년부터 환경부의 소음평가 단위가 변경되는데 이에 따라 소음 피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관건이었습니다. 검증위는 단위 변경으로 인해 소음 피해 범위가
기존 계획안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며 피해 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강서구 평강천 매립 등으로 인한 서낙동강 수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검증위는 환경 영향은 미미하지만 천연 기념물 지역 훼손 최소화와 조류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의 방안 수립은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안 곳곳에서 허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이 고시 직전 단계에서 백지화 수순을 밟음에 따라 정부는 국책사업인 기본 계획을 폐기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또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에 가덕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가 2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가덕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부터 당장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소음과 안전 문제로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는 수년째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서야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동남권 관문공항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장보영 기자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김해 신공항 확장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 결과도 결국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목소리가 크죠. 그동안 일부 정치인들 빼고는 김해 신공항에 대해 직접적으로 나서는 정치인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가덕 신공항을 사실상 당론으로 내세우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동남권 관문공항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수도권에서 나선 겁니다. 여당의 이런 변화가 내년에 있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지역 민심 다스리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으로 인한 사퇴와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가덕 신공항을 승부수로 띄웠다는 거죠. 여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에 집중하고 있다면 야당은 약간은 다른 모습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안을 함께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국책사업의 일관성과 절차 준수 문제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에 반하는 의견을 강하게 낼 수 없고 그렇다고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할 수 없으니 이런 애매한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여야가 가까이는 부산시장 선거, 멀리는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비슷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라는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안전과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은 이 김해 신공항에 제동이 걸린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좀 씁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이 박근혜 정부 당시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된 건 역시 PK와 TK를 모두 잡으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동남권 관문공항을 두고 부울경과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자, 장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덕 신공항에 합의해준 적이 없다고 언급하며 신공항을 바꾼다면 영남권 5개 시도민의 의사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의현 경북도의회 의장도 운영이 잘 되도록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표심에 따라 결정을 뒤바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 시민단체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정치 논리에 따라 신공항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되고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인데 김해공항 확장안이 폐기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재추진된다면 대구 경북도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역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정치적인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지역민의 안전과 피해를 먼저 생각한다면 잘못된 정책 결정은 바로 잡는 게 맞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검증위 발표 이후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의 이 결정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결정의 역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바로 그 속도를 위해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회와 여야 정당에 요청드립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그간 중복 검토로 협의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사업으로 확정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의 유치를 위해서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조속히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당은 성명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장기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관문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검증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부울경의 수건 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가덕신공항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야가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의와 가덕신공항 유치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사회도 부울경이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라며 세계 지역이 함께 가덕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부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17일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1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608번과 609번 환자는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이며 610번 환자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작가들의 창작 전시회인 오버 더 레인보우 부산기획전이 16일부터 KTNG 상상마당 부산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3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들을 주제로 열리며 강준영, 김동준 등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작가 15명이 만든 10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별도의 관람료는 없습니다. 영도구가 고신대 영도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 취업준비생들의 면접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도구는 오는 19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청년 다이룸 센터에서 하루 3차례 AI 역량 강화 시뮬레이션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의로 AI 면접에 참여하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도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2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교육 포럼을 오는 19일 오후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함께 대처하자를 주제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제자와 토론자, 포럼 진행 관계자 등 필수 인원만 직접 참석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금정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금정문화회관 야외광장에 아트타일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아트타일 벽화는 금어와 까치, 소나무 등 금정구의 상징물로 꾸며졌습니다.